강아지 계단 하나 사려고 찾아보면 생각보다 종류가 정말 많죠. 특히 소형견이나 도견, 슬기구 탈구가 있는 아이라면 도대체 뭘 골라야 할지 더 고민되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분리가 슬기구 탈구 3개 진단을 받고 나니까 도대체 어떤 계단을 사야 우리 아이가 잘 쓰고 슬기구 탈구 악화도 막을 수 있을까? 그 생각 때문에 정말 결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9개월 때 슬기구 탈구 3개 진단을 받은 아이를 4년째 관리하고 있는 멍멍튼튼 분리엄마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 4년 동안 직접 써보고 재구매까지 했던 계단은 무엇인지, 그리고 계단형, 물결형, 슬라이드형의 차이까지 한 번에 비교해드릴게요. 이것만 미리 알고 계셔도 광고만 믿고 샀다가 계단을 사용하지 않아 다시 사거나 오히려 잘못된 계단 때문에 슬기구 탈구나 디스크가 더 심해질 수 있는 상황까지 막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 정보는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시행착오 없이 바로 좋은 선택하실 수 있도록 최저가 링크 고정 댓글을 남겨뒀습니다. 아마 가장 궁금하신 건 이걸 거예요. 계단형, 물결형, 슬라이드형 중 뭐가 좋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아이에게 맞는 계단은 없습니다. 평소 침대나 소파를 잘 오르내리고 관절도 건강한 아이라면 계단형이 잘 맞습니다. 공간도 적게 차지해서 사용하기도 편하고요. 물결형은 우리 아이는 건강하지만 슬기구 탈구를 미리 예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계단이 곡선이라서 일반 계단형보다 충격을 조금 더 부드럽게 분산해줍니다. 그리고 저희 분리처럼 슬기구 탈구가 있거나 디스크처럼 관절과 허리 부담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 슬라이드형이 다른 모양보다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결국 다른 아이들이 많이 쓰는 모양보다 우리 아이 관절 상태는 어떤지, 어떤 움직임을 편안하게 느끼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양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아이가 계단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모양보다 다른 부분에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확인하시면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계단을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단형을 고르실 때는 한 칸 높이와 깊이를 꼭 확인해주세요. 높이는 앞다리 팔꿈치보다 낮은지, 깊이는 등 길이의 3분의 2 정도만 돼도 실패할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물결형도 마찬가지인데요. 완만해 보여도 결국 물결 하나하나가 계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높이와 깊이를 같이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슬라이드형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경사도와 미끄러지지 않는지를 보셔야 되세요. 그런데 아무리 완만해도 발이 밀리면 아이에게는 미끄럼틀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눈슬립인지 꼭 확인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미끄러지지 않는 계단인가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오면서 발이 한 번씩 쓱 밀리는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 촉 하고 주저하는 모습이 나요? 물론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반복된다면 건강의 문제인지 계단의 문제인지 꼭 한 번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관절이 아프면 무게중심이 흔들리면서 자주 미끄러질 수도 있고, 노견이라면 근력이 약해져서 내려오다 주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땐 먼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의외로 계단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꽤 많아요. 저희 분리 첫 번째 계단이 그랬는데요. 처음 사용하던 계단에서 한번 미끄러진 뒤로 계단 앞에만 가면 한참 머뭇거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잘 쓰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점프한다고 혼내게 되고요. 그래서 계단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바로 올라가는 모습 보니까 아이고 혼냈던 게 너무 미안해지기도 하고 한 번이 미끄러짐도 머릿속에 크게 남을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님들 눈슬립이라는 문구만 믿지 마세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겉면이 쉽게 미끄러지는 원단은 아닌지, 그리고 계단 자체도 손으로 밀었을 때 쉽게 움직이지 않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두 가지만 확인해도 실패할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탄탄한 고밀도 폼입니다. 사람도 아스팔트길만 오래 걸으면 발도 아프고 허리도 너무 피곤하잖아요. 반대로 잔디밭이나 길에 조금 오래 걸어도 훨씬 편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계단도 비슷합니다. 너무 딱딱하면 충격이 그대로 관절에 전달되고, 반대로 너무 푹신하면 발목이 흔들려서 오히려 관절까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충격은 흡수하면서도 발목은 단단하게 받쳐주는 부분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고밀도 폼이라고 해서 모든 아이에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주영견처럼 몸개가 나가는 아이들은 탄탄한 고밀도 폼이라고 해도 발이 푹푹 들어가거나 계단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오히려 원목 계단이 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수영견이나 관절 보호가 중요한 아이는 충격 흡수를 해주는 고밀도 폼,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단단한 지지력이 필요한 아이들은 원목 계단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어떤 소재가 더 좋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어떤 지지력이 필요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 계단이 소파나 침대 높이와 어떻게 잘 맞나요? 이미 높이에 맞춰서 계단을 놓아주셨다면 그만큼 아이가 점프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고 계신 거예요. 아직 준비하지 못하셨거나 높이가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알아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를 얼마나 아끼는지 충분히 느껴지니까요. 계단과 가구 높이가 맞지 않으면 계단으로 아무리 잘 오르내려도 마지막에 소파나 침대로 폴짝 뛰어오르게 되죠. 그런데 그건 계단이 없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점프 한 번은 괜찮아 보여도 계속 반복된다면 결국 관절에는 부담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아이 점프를 줄이려고 놔준 계단인 만큼 가구 높이와 끝까지 잘 이어지는지도 같이 봐주세요. 그리고 침대나 소파처럼 아이가 자주 오르내리는 곳이 여러 군데라면 그 공간에도 계단을 함께 놓아주는 게 좋습니다. 침대에서든 계단을 사용하더라도 소파에서 계속 뛰어내린다면 관절의 부담은 계속 쌓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높이만 맞는다고 이게 끝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 계단을 두고도 사용하지 않거든요. 바로 폭입니다. 여러분은 폭이 넓은 다리와 외주 다리 중 어디를 걷고 싶으세요? 당연히 넓은 쪽이죠. 우리 아이도 똑같습니다. 특히 저희 블리처럼 겁이 많은 아이일수록 폭이 좁으면 불안해서 빠르게 내려오거든요. 반대로 폭이 넓으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겨서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내려오고요. 그래서 계단을 고를 때는 우리 아이가 몸을 돌릴 만큼의 여유가 있는 폭인가 이 부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구독자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사도인데요. 슬개구탈구가 있거나 디스크가 있는 아이를 키우신다면 아마 한 번쯤은 조금이라도 더 만만한 계단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실제로 동물 재활 전문가들도 계단형이나 물돌형은 단 높이가 너무 높지 않아야 하고 슬라이드형도 가능한 20도 이하의 완만한 제품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20도 이하의 제품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1, 2도의 차이보다는 눈슬립과 안정적인 지지력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경사가 조금 더 완만하다고 해도 발이 계속 미끄러지면요.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더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사만 보지 마시고요. 눈슬립과 지지력까지 함께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아이 건강상 문제로 우리 집은 진짜 완만한 경사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제품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어떤 계단이 좋은지보다 우리 아이에게 어떤 계단이 맞는지부터 보게 되셨을 거예요. 저도 후기문표 시간을 보고 비교도 정말 많이 했는데도 결정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6가지 기준으로 하나씩 비교해보니까 수백 개의 제품도 막상 몇 개 안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선택한 계단이 지금까지 4년째 사용하고 있는 초급 펜트하우스 계단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게 최고의 계단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산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분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바로 적응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계단 앞에서 침대를 올려다보기도 하고 계단에 있어도 점프하던 아이였는데요. 그런데 망설임 없이 계단을 사용하더라고요. 슬개구탈구 상비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리 걱정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점프하는 일이 줄어지니까요. 마음이 한결 놓이는 거 있죠. 그 덕분에 4년째 수술 없이 잘 유지 중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마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4년 동안 사용하면서 왜 이렇게 좋다고 이야기하는지. 지금 바로 그 이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눈슬립이었어요. 첫 번째 계단에서는 분리가 미끄러진 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가장 신중하게 봤는데요. 초코팩 계단은 특허받은 눈슬립 원단을 사용해서 분리가 급하게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도 발이 쉽게 밀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계단 자체도 쉽게 밀리거나 흔들리지 않아서 오르내릴 때 훨씬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슬라이드형 구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슬개구탈구나 디스크가 있는 아이들은 다리와 허리 부담을 덜 주는 구조가 중요한데요. 저희 분리가 슬개구탈보다 보니까 확실히 슬라이드형을 좀 더 편안하게 오르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밀도 블루폼입니다. 너무 딱딱하지도 반대로 너무 푹신하지도 않아서 발을 디딜 때 안정감이 있었고요. 4년째 사용하고 있는데도 폼이 전혀 꺼지지 않아서 처음 느꼈던 지지력이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를 분리해서 세탁하거나 간편하게 물티슈나 돌돌이로 오염을 관리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만족했던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 이렇게 만족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강아지 계단이기도 하고 73,000개나 판매가 되었는데도 4.86이라는 높은 평점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물병원 원장님도 자신있게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저도 4년 동안 직접 사용해보니까 이래서 많은 보호자분들도 선택하는구나 싶더라고요. 분리가 사용하는 계단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한 제품 정보와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만들어주는 환경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오늘 영상이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계단을 고르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의 아이들도 항상 건강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